제가 어제 플러스 친구로 국어 상담을 해주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쌤, 문제 먼저 보고 푸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되게 위험한 호기심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고민을 하니까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뭐 문제 먼저 보고 풀어도 돼요? 뭐 아니면은 지문 먼저 정독하고 풀어요? 아니면 속독을 해요? 이런 질문들은 3,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 보고 뭐 풀릴 것 같은데 틀리는 것도 있고 시간도 애매하게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 먼저 보고 푸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일단 지문은 제껴두고 문제 먼저 체크를 합니다. 문제 먼저 체크를 하고 이제 이거 풀 수 있겠다 싶으면은 지문에서 올라가서 발췌하는 식으로 풀기. 왜냐면은 모든 근거는 지문에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아무 문제나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떤 방법이 맞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방법을 잘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읽는 속도가 빨라서 지문 먼저 싹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그러면은 지문 내용이 일단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의 근거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도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문제나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를 엄청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대신에 긴 글을 꾸준히 읽는 능력은 좀 떨어져. 그런 학생은 당연히 문제 먼저 보고 발췌하는 식으로 풀면은 오히려 지문 먼저 보는 것보다는 더 잘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그 방법을 잘 쓸 수 있느냐. 만약에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차가 엄청 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넣어봐야 악셀 밟고 4초 만에 100km, 시속 100km 막 넘어가고 더 밟으면 시속 200km 나오고 그러겠어요? 안 나오죠. 아마 문제 먼저 보고 풀어도 되냐는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꼭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 꼼꼼히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렸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내가 푼 거는 정답률이 꽤 나왔어. 기분이 좋아. 근데 한 30번 초중반 때 되니까 시간이 끝나. 그래서 나머지를 다 찍는 거예요. 결과는 60, 70점.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빠르게 읽고 후다닥 풀어. 그래서 시간 안에 다 풀었네요. 원래는 30번 때쯤 되면은 시간 모자라서 찍어야 됐는데 시간 내에 다 풀고 뭐 마킹할 시간도 있고, 그럼 장족의 발전이죠. 막 뿌듯해.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문마다 2개씩 틀려. 결과는 60, 70점.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막해. 근데 마법처럼 싹 풀리는 스킬이 있대. 누가 뭐 가르쳐 준대. 뭐 어떤 인간 강사, 뭐 어떤 뭐 코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준대. 엄청난 스킬이야. 이름은 뭐 메테오 도케래.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신세계요. 막 배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인간이 블리자드 스킬로 독해랑 문제풀이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왔다 막 이것도 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 그리고 또 잘 안 돼. 그리고 또 반복. 이게 방법론, 스킬의 폐해입니다. 저는 방법론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학생 실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헛바람이 들게 합니다. 방법론이.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꼬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내 실력을 올려주기 위한 건지 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딱 보고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뭔가를 해야 될지 진짜 이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연유로 망설여져. 근데 그 망설여짐이 내가 뭔가 직접 노력, 공을 들여서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싫어서 망설여지는 거야. 그럴 경우에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손해볼 일이 꽤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킬이나 방법 이런 것에 잘못하면 집착하고 여기에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제 방법충, 스킬충이라 그러는데 상담하면서 진짜 막 무슨 스킬 어쩌고 스킬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스킬충들은 막 독해 스킬 가르쳐주세요, 문제풀이 스킬 가르쳐주세요, 막 스킬 무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웃긴 게 방법이나 스킬 이런 거를 막
배워 뿌듯해해, 이봐 집착하고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은 적어요. 공부 시간을 늘리진 않아요. 본인이 고민하고 적용하고 독해나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막 스킬이나 뭐 방법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일부터 하면은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면서 넘어가면 그럼 절대 공부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수는 안 오르지. 물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스킬이든 그것을 만든 근거가 있고 그것을 만들게 때 뭐 당연히 다들 뭐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만든 스킬 이런 걸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스킬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질돼 버리는 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스킬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 공부로 건실하게 소화하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